이것은 불법 약물이나 실험적인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가정의 약상자에 흔히 들어있는 의사들이 매일 처방하는 지극히 평범한 약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심장 전문의와 외과 의사들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술실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일정한 패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해야 할 심장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손상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고 심장 근육은 약해져 있으며 원인 불명의 부정맥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료 기록을 추적해보면 어김없이 동일한 원인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특정 약물들이 측정 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심장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00만 명 중 1명에게 일어나는 희귀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상당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심혈관 위험입니다. 어떤 약물은 심장마비 위험을 40% 이상 높이고 어떤 약물은 위험한 부정맥 발생 가능성을 2배 혹은 3배까지 증가시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환자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리스트 중에는 심장외과 의사들이 조용한 심장살인마라고 부르는 압도적인 약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물은 너무나 위험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노년층을 위해 블랙박스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약물은 치명적인 심장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훨씬 안전한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위험한 1위 약물을 공개하기에 앞서 현재 여러분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를 전체 리스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연령대와 시청 지역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프릴로색, 넥시움, 프레바시드와 같은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PPI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로 이산 분비를 줄여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궤양을 치료합니다. 단기 복용 시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이 약을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한 심장 관련 부작용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PLOS-1 학술지에 발표된 300만 명 대상의 연구에 따르면 PPI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16에서 21% 높았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매일 이 약을 복용하는 인구수를 고려하면 수십만 건이 심장마비가 PPI 복용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손상 기전은 매우 놀랍습니다. PPI는 혈관 내벽세포에서 질산산화물, 나일릭 악사id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산산화물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탄력을 유지하며 혈전 형성을 막고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심혈관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수치가 떨어지면 동맥은 딱딱해지고 혈압은 상승하며 위험한 혈전 발생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PPI가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심혈관 사망 위험을 2배로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활습관 교정과 안전한 대안으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소식, 취침 3시간 전 금식은 역류 증상을 크게 완화합니다. 침대 머리 부분을 15cm 정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이 꼭 필요하다면 파모티딘 같은 H2 차단제가 심장에 훨씬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위는 특정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인류 최대의 의학적 발견 중 하나이지만 특정 계열의 항생제는 노년층의 심각한 심장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등 플루오로키놀론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700만 명 대상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항생제 사용은 대동맥류 및 박리 위험을 66%나 높였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주동맥이 부풀어 오르거나 찢어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약물은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변화를 주어 QT 연장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FDA는 수년에 걸쳐 이에 대한 경고를 발표해왔습니다. 단순요로 감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전한 항생제가 없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아목시실린이나 니트로프란토인 같은 오래되고 검증된 항생제들은 이러한 심장 위험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플루오로퀴놀론을 처방한다면 더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반드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드빌, 모트린, 알리브 같은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진통제들은 통증과 염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젊은 층의 일시적 사용은 큰 문제가 없지만 관절염 등으로 매일 복용하는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랜시트에 발표된 35만 명 대상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고용량 NSAIDs 복용은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을 약 33%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부프로펜은 44%, 세레콕시브는 37%나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약물들은 심장을 보호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체내 수분을 정체시킵니다. 덴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단 일주일간의 짧은 복용만으로도 심혈관 위험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다면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이나 피부에 바르는 국소용 항염증제를 고려하거나 물리치료와 체중 관리를 통해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뇨 자체가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약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포니루레아 계열의 약물, 글리브라이드, 글리메피리드 등은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지만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메트포르민 단독 복용보다 심혈관 사망 위험을 20%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약물들은 저혈당을 유발해 심장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고 심장 근육의 칼륨 통로에 영향을 주어 부정맥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반면 엠파글리플로진 같은 최신 SGLT2 억제제나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GLP-1 유사체는 오히려 심장 보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장 합병증을 막는 것이 당뇨 치료의 핵심입니다. 3위는 특정 수면제입니다. 65세 이상의 절반 가까이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지만 졸피뎀, 스틸녹스, 에스조피클론, 루네스타 같은 제트드러그 계열 수면제는 불면증보다 더 큰 심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약물 복용자는 비복용자보다 사망 위험이 4.5배 높았으며 심혈관 사건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이 약물들은 호흡 기능을 억제해 심장 질환의 주범인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다음날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 사고를 유발하며 이는 노년층의 심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수면제보다는 인지행동치료, CBTI, 나 멜라토닌 같은 더 안전한 방법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불안 증상이나 행동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 처방되기도 하지만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 환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할로페리돌 같은 1세대뿐만 아니라 리스페리돈, 케티아핀 같은 2세대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심장 리듬을 변화시키고 체중 증가, 혈당 상승, 콜레스테롤 악화 등 대사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해 낙상과 심장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FDA는 치매 환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블랙박스 경고를 내렸습니다. 가급적 약물 외에 환경 개선이나 근본 원인 치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트라마돌 등이 포함됩니다. 수많은 심장 전문가들이 노년층의 심장을 위협하는 단일 약물 중 가장 위험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57만 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기 복용 시 심혈관 사망 위험이 65%나 증가했습니다. 이 약물들은 호흡을 약화시켜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심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 구조와 기능 자체를 변화시켜 심부전과 유사한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심장 박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돌연사 위험을 높입니다. 통증 관리는 어렵지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인지치료 등 다각적인 비마약성 전략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약을 무작정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심장 위험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과 대화입니다.